자, 여러분 14주차 3교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주제는 이제 버블 소트입니다. 소팅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데이터가 많이 있을 때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정렬하는 행위를 갖다가 소트다라고 얘기를 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성적 처리 같은 거 했을 때 성적 순으로 이제 명단을 쭉 출력을 하든지 아니면 사람 이름 순으로 출력하든지 이렇게 순서대로 뭔가 데이터를 나열할 때 우리가 프로그램 짜야 되는 행위가 소트다라고 하는 행위입니다. 우리 전에 한번 그 수업을 하다가 그 맥시멈 값 구하는 그런 예의 프로그램을 짜다가 아마 내가 셀렉션 소트다라고 하는 것을 소개한 적이 한번 있었을 겁니다. 그 외에 이제 추가로 아주 많이 사용되는 기초적인 소팅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버블 소트를 오늘 한번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열에 이런 식의 데이터가 들어가 있고, 그거에 이제 인덱스가 0, 1, 2, 3, 4, 5, 6, 7, 8, 9 이렇게 이제 배열에 인덱스가 있다라고 칩시다. 버블 소트를 할 때의 소팅 방법은 인접해 있는 두 개의 데이터를 비교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얘랑 23이랑 89 이 두 개를 비교하는 거예요. 두 개를 비교해서 순서대로 돼 있으면 그냥 두고 순서대로 안 돼 있으면 바꾸는 겁니다. 처음에 이 두 개를 비교를 한다는 거죠. 순서대로 돼 있으니까 이거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얘랑 얘를 비교를 하는 겁니다. 순서대로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그렇죠. 순서대로 안 돼 있죠. 이게 순서대로 안 돼 있으면은 얘랑 10이랑 바꿔가지고 이렇게 바꾼다는 거죠. 또 얘랑 그 다음에 비교를 합니다. 비교가 순서대로 안 돼 있죠. 그죠? 순서대로 안 돼 있으면 또 얘네 두 개를 갖다가 또 위치를 바꿔줍니다. 이것도 순서대로 안 돼 있죠. 순서대로 안 돼 있으니까 또 바꿔줍니다. 또 89랑 34 얘네 두 개 비교를 할 때 또 순서대로 안 돼 있으니까 또 바꿔줍니다. 또 89랑 56 비교해서 순서대로 안 돼 있으니까 순서를 또 바꿔줍니다. 또 89랑 10 순서대로 안 돼 있으니까 또 바꿔줍니다. 또 89랑 83이랑 순서대로 안 돼 있으니까 또 바꿔줍니다. 그 다음에 또 89랑 20이랑 순서대로 안 돼 있으니까 얘네 두 개의 데이터를 또 바꿔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일 처리를 했을 때 이렇게 한 결과를 갖다가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페이즈 1이 끝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페이즈가 끝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페이즈 1이 끝났을 때의 현상을 한번 봅시다. 어떤 현상이 있습니까? 이 중에서 가장 큰 데이터가 이 맨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한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그죠?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우리는 최소한 이 데이터는, 제일 큰 데이터는 오른쪽에 가 있다는 게 보장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요 나머지 숫자들, 요거 9개의 숫자들에 대해서만 이제 똑같은 행위를 반복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페이즈 2에서 하는 행위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페이즈 2에서 하는 행위를 보면은, 자, 23이랑 10이랑 어떻습니까? 23이랑 순서대로 안 돼 있죠. 그러니까 얘네들 순서를 바꿔야 됩니다. 이렇게 순서를 바꿉니다. 그 다음에 23이랑 20이랑 또 비교합니다. 순서대로 안 돼 있죠. 그럼 또 얘가 이 자리로 가서 순서가 바뀝니다. 17이랑 23이랑 17 두 개 비교했을 때 순서대로 안 돼 있으니까 또 조금 전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순서를 바꿉니다. 자, 23이랑 34는 어떻습니까? 순서대로 돼 있으니까 그냥 내비둡니다. 또 34랑 56을 비교하니까 또 순서대로 돼 있어요. 그냥 둡니다. 56이랑 10이랑 비교를 하니까 어떻습니까? 10이 작죠.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 순서를 또 바꿔줍니다. 자, 56이랑 83 비교해보니까 순서대로 돼 있죠. 그러니까 얘네 둘 그냥 둡니다. 그 다음에 얘네 둘 비교해보니까 순서가 틀리다 하는 겁니다. 크기가 틀리니까 순서를 또 바꿔줍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면 된다 하는 거죠. 이렇게 하고 나면은 조금 전에는 페이즈 1이 끝났을 때는 어떻습니까? 요 한 개의 데이터가 맨 오른쪽에 간 게 보장이 됐는데 페이즈 2가 끝나니까 최소한 두 개의 데이터가
오른쪽으로 갔다는 사실이 보장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페이즈 2가 끝나고 나면은 페이즈 3에 들어가야 되는데 페이즈 3에 들어갈 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 똑같은 일을 반복을 한다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일 처리를 해서 소팅을 하는 그런 방법을 버블 소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난번에 셀렉션 소트를 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셀렉션 소트를 할 때는 이거를 첫 번째 페이지에서 얘를 싹 돌면서 제일 큰 숫자를 찾아가지고 그 큰 숫자랑 맨 오른쪽에 있는 거랑 이렇게 내용을 바꿨죠. 자, 버블 소트는 셀렉션 소트에 비해서 익스체인지를 많이 하게 됩니다. 스왑을 굉장히 많이 해야지 돼요. 셀렉션 소트에서는 한 페이지에서 스왑을 한 번만 했는데 버블 소트에서는 비교를 할 때마다가 순서를 다니면서 막 익스체인지를 하기 때문에 뭡니까? 예, 비교하고 그 다음에 익스체인지 하는 횟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대신에 셀렉션 소트보다는 좋은 점이 뭐냐면은 자꾸 그 데이터들이 자기 위치를 미리미리 찾아가는 경향이 있어요. 찾아가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셀렉션 소트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10개가 있을 때 9번을 페이즈를 무조건 실행을 해야지 소팅 되는 게 보장이 되는데 버블 소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중간에 굳이 9개의 데이터가 있을 때 페이즈를 10개의 데이터가 있을 때 페이즈를 9번은 실행을 안 해도 미리 소팅이 되는 수가 있고 그런 경우에 이제 미리 끝낼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어쨌거나 둘 다 이제 속도랑 기억 장소 면에서 좀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아주 기초적인 소팅으로 유명합니다. 내가 페이즈 2까지만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으로 직접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내가 이제 설명했던 그 똑같은 데이터들을 이렇게 일단 배열로 정의를 해놓고 페이즈 1에 해당하는 행위만 한번 내가 코딩을 한번 해보겠어요. for j는 0서부터 j가 9보다 작은 동안 0서부터 9까지니까 0서부터 8까지니까 9번 실행을 하겠죠. j++를 하면서 이런 코드를 한번 짜보겠다 하는 거죠. if xi랑 뭘 비교하냐면은 그 인접해 있는 거 xi 플러스 1을 비교를 합니다. xi랑 xi 플러스 1을 비교하는데 xi 플러스 1을 비교하는데 순서가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xi 플러스 1이 더 커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순서가 xi가 더 큰 거로 돼 있죠. 그죠? 이런 경우에 둘이 수합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두 개의 내용을 바꿔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꿔주기 위해서 템플 하나 써가지고 템프에 xi에 xi 플러스 1 xi 플러스 1에 템프 이렇게 적어보자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한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가? 자, 미안합니다. 내가 여기다가 i라고 쳤네요. j라고 쳐야 될 일을 j 플러스 1. 나중에 안에서 사용된 루프이기 때문에 j를 썼어야 되는데
이따가 여기서 여기까지의 루프는 이 안쪽으로 한 칸 들어갈 겁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J를 썼는데 내가 착각을 해서 I라고 썼습니다. 자, 그래서 실행을 한번 시켜보십니다. 컴파일을 시키면 이렇게 데이터가 된다. 맨 오른쪽에 89가 왔다 하는 거죠. 아까 아래 한글로 내가 대충 소팅 해본 거랑 봅시다. 23, 12, 20, 17, 23, 12, 20, 17, 34, 56, 10, 83, 22, 89 이렇게 데이터가 되면서 89가 맨 오른쪽으로 갔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페이지 한번 해볼까요? 두 번째 페이지를 해보려면은 얘를 여기서부터 복사를 그대로 해봅시다. 복사를 그대로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주는데 여기는 데이터를 9개에 대해서만 하면 되는 거니까 맨 오른쪽 개는 안 해도 되니까 이걸 8로 줄이고 8까지만 하게 하고 이제 또 똑같은 작업을 한번 해보겠어요. 자, 이렇게 실행했더니 여기 83, 89가 맨 오른쪽으로 간 거를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 페이지 끝났을 때 한번 아까 손으로 했을 때랑 비교해 봅시다. 12, 20, 17, 23, 34, 10, 56, 22, 83, 89 이렇게 됐다 하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몇 번을 해야 됩니까? 이런 덩어리를 갖다가 9번을 해야 될 거다 하는 겁니다. 데이터가 10개니까 이걸 9번을 실행해 가지고 걸러내게 되면은 맨 마지막 한 개 남은 거는 당연히 왼쪽에 작은 개 숫자가 남아가지고 이 덩어리를 9번 만들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9번 만들 일은 아니죠. 그죠? 이걸 9번 만들 일은 아니고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걸 갖다가 이중 루프로 프로그래밍 하면 된다 하는 거죠. 그죠? 이중 루프로. 자,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의 일을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9번을 돌게 하자 하는 겁니다. 여기도 J로 바꿔야 되겠네요. 헷갈리니까. 자, 이걸 루프 안에다 집어넣고 바깥에서 루프를 9번을 돌도록 우리가 조치를 해야 될 겁니다. i는 제로서부터 i가 9보다 작은 동안 i 플러스 여기까지 이렇게 바깥 루프가 9번 돌면서 이 안에 이제 변하게 하자는 거다. 요 안에 어떻게 변해야 되겠습니까? 요게 9, 8, 7, 6, 5, 4, 3, 2, 1 이렇게 바뀌었죠. 그죠? 9, 8, 7, 6, 5, 4, 3, 2, 1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요게 9 마이너스 i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i가 0일 때 여기가 9가 되고 i가 1일 때 8 이렇게 해가지고 9, 8, 7, 6, 5, 4, 3, 2 이렇게 바뀌어 나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이제 이 페이즈별로 출력을 해라 라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컴파일로 실행 하게 되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소팅된 게 이렇게 큰 숫자들이 자꾸 이제 오른쪽에서부터 쌓이면서 이렇게 소팅이 돼가는 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소팅을 하는데 버블 소트에서의 특징은 뭐냐면은 여기 보면 스텝 1, 2, 3, 4, 5, 6, 7에서 어떻게 됩니까? 소팅이 다 이루어집니다. 소팅이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요거 다음이랑 요거 다음은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이게 데이터가 심지어 막 수천 개, 수만 개 될 때에는 소팅이 좀 빨리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 나머지 소팅 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소팅을 하는 그런 문제점을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줄 여지가 있냐면 플래그 변수를 하나 써가지고 일 처리를 하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변수를 하나 주는데 불린 변수를 하나 줍니다. 불린 변수를 플래그라고 하는 불린 변수를 하나 줘서 이 불린 변수가 이름을 갖다가 changed라고 이름 짓읍시다. changed가 이 안에 있는 각 페이즈를 실행하기 전에 이게 exchange를 했는가 하는 걸 갖다가 미리 설정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exchange가 됐는가 하는 걸 갖다가 false로 놓고
만약에 이게 순서가 바뀌어서 익스체인지를 할 필요가 있을 때 여기다가 changed라고 하는 플래그 변수를 true라고 이렇게 변경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안에 있는 루프를 실행하고 이 자리로 왔을 때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changed가 false인 상태가 있을 때고 changed가 true인 상태가 있을 텐데 보통 이런 식으로 뭔가 yes냐 no 이런 정보를 기록하는 변수를 우리가 플래그 변수다라고 합니다. 마치 깃발을 올렸다 내렸다 하는 식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플래그 변수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 changed 플래그 변수가 이 자리에 왔을 때 true냐 false냐를 갖다가 이용을 해서 이게 데이터의 순서가 바뀐 적이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만약에 changed가 false다라고 봅시다. changed가 false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changed가 false면은 소팅이 이미 이루어진 거니까 계속 일을 진행할 필요가 없죠. 그죠? changed가 false인 경우에는 여기에 break문을 써가지고, break문 루프를 빠져나갈 때 쓰는 거라 그랬죠. 그죠? 딱 빠져나가서 더 이상 이 바깥 루프를 돌지 않고 이 바깥으로 나가서 이제 작업이 끝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버블 소트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을 지금 해봤습니다. 자,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굳이 9번 다 출력을 안 하고 이렇게 소팅된 결과를 이렇게 볼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소팅된 결과를만을 보려면 중간에 이제 당연히 이 if문은 있을 필요가 없겠죠. 그죠? 이 for문은 있을 필요가 없겠죠. 이 for문은 내가 중간에 어떻게 데이터가 변해 나가는가 하는 걸 갖다가 보여주기 위해서 쓴 거지. 소팅한 결과를 볼 때는 최종적으로 한 번만 출력을 하면 될 겁니다. 그죠? 보통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소팅 프로그램을 짠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소팅할 일이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짜다 보면 자주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팅 프로그램을 어떻게 되느냐, 함수로 만들어놔야 될 거다 하는 거죠. 자, 소팅 프로그램을 함수로 만들어 봅시다. 자, 이 프로그램을 만약에 함수로 이용해서 우리가 일처리를 한다라고 하면은, 자, for i는 0서부터 i가 10보다 적은 i++ 해서 그걸 괜히 지웠네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출력을 해주고, 자, 쏘트하기 전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똑같이 출력문을 넣어서 애프터 소트 이렇게 하다가 칩시다. 그럼 여기에 소팅하는 함수를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배열을 이용해서 소팅하는 함수 만들어 줄 때 소트 함수 호출하고, 그 다음에 이 배열에 시작 주소 넘겨주면 되죠. 그죠? 그래서 X 이렇게 적어주고, 그 다음에 이 데이터가 몇 개 있는가, 그 숫자 이렇게 액츄얼 파라미터로 이렇게 넘겨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짜면 됩니다. 자, 소트 한번 소트 함수 만들어 봅시다. 자, void 소트 함수 인티저 배열 v 인티저 자, 얘네 두 개는 소팅하기 위해서 필요한 변수니까 지워버리고 여기는 인티저 i만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프로그램을 요거 알고리즘 그대로 복사해 가지고 오겠어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용 이 자리에다가 이렇게 적어주자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적어주는데 이제 뭘 수정을 해야 되겠습니까? 요거 수정을 해야 되겠죠, 그죠? 요거 아까는 상수로 썼지만은 지금은 이제 여기 포멀 파라메터 넘으니까 요 값이랑 요 값이랑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그렇죠. n-1의 관계가 있죠, 그죠? 요게 10이 넘었을 때 9가 되지 되니까. 그 다음에 요건 또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요거 n-1-i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소팅 프로그램을 짜주면 된다 하는 겁니다. 템프 변수는 여기다가 써줄 때도 있고 굳이 여기다 안 써주고 여기다 써줘도 뭐 무방합니다. 바깥에 써주는 게 더 낫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써주게 되면은 버블 소트 알고리즘을 함수로 만들어 본 거다 하는 겁니다. 아, 미안합니다. 이게 다 내가 지금 포멀 파라메터를 V로 바꿨죠, 그죠? V로 바꿨으니까 이게 V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변형해 줘야 되겠죠. 여기 세미콜론을 내가 빼먹었네요. 여기도 빼먹었겠네. 자, 그래서 컴파일 후 실행을 했더니 소팅하기 전에는 이렇게 돼 있었는데 소팅하고 난 다음에 데이터가 이렇게 순서대로 정렬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작성한 이 프로그램, 요거는 내가 이제 버블 소트를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드느냐를 내가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순서대로 보여준 거고, 우리 강의 교재에 있는 내용을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교재. 자, 34번째 프로그램. 여기에 보면 sort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이 이제 34번째 프로그램이라는 거죠. 방금 전에 소개한 그 소트 프로그램 짠 결과입니다. 이 경우에는 내가 뭘 안 했습니까? 체인지드라고 하는 불림 변수를 안 썼기 때문에 소팅이 되고 난 이후에도 이제 계속 소팅을 하고 있네요. 그죠? 이거 좀 정확하게 짜려면 체인지드를 집어넣는 게 더 빠른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메인 프로그램 보면 데이터 이렇게 있어가지고 type the number of data. 자, 데이터의 개수를 쳐주세요.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몇 개의 데이터를 칠 건가 하는 걸 받아들입니다. 그런 다음에 빙글빙글 돌면서 scanf를 통해서 지금 여기서는 scanf를 이용했다는 겁니다. scanf를 통해 가지고 데이터 값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sort 함수를 호출해서 sort된 결과를 출력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자, 실행을 한번 시켜보죠. 이래가지고 여기 max는 100까지 있지만은 100개가 아니라 내가 예를 들어서 10개의 데이터만 소팅을 하겠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데이터 치세요. 둘, 넷, 여섯, 8개 데이터를 쳤네요, 지금. 자, 이렇게 쳤다라고 칩시다. 자, 10개의 데이터를 쳤습니다. 10개의 데이터고 탁 리턴을 하면은 소트된 결과로서 이렇게 쫙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5번째 있는 프로그램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랑 하는 일이 똑같은 거예요. 이거랑 하는 일이 똑같은 건데 입력 방법을 좀 달리한 경우입니다. 입력 방법을 좀 달리한 경우에 프로그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5번째 프로그램 보도록 하겠습니다. 35번째 프로그램. 자, 이 프로그램은 조금 전이랑 하는 일이 완전히 똑같은데 인티저 소팅을 하면서 버블 소트를 하면서 인티저 값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에서는 scanf를 이용하지는 않고 readlines 해가지고 데이터들을 갖다가 한 줄 단위로 이렇게 입력을 받는 방식으로 지난 시간에 그 수업 했었죠, 그죠? readline, getline을 하면서 getline을 또 여러 번 한다는 겁니다. getline을 여러 번 하면서 데이터들을 갖다가 인티저 배열을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소팅을 해서 일처리하는 겁니다. 하는
목적은 똑같지만은 중간에 입력받는 방식이 조금 다르게 프로그래밍한 케이스다 하는 거죠. getLine이라고 함수를 써서 하는 경우다. getLine을 쓰니까 또 뭘 해야 됩니까? getLine 하고 난 다음에 ato이 함수도 쓰겠죠. 그죠? 이게 getLine 하면서 readLines 함수는 빙글빙글 돌면서 getLine을 호출해 가지고 여러 개의 줄을 읽어 드리는 건데 이제 ato이를 써 가지고서 어떻게 합니까? 데이터를 문자열로 들어오는 그런 숫자 데이터를 숫자로 바꿔 가지고서 이제 입력하는 경우다. 여러분들 내가 누차 얘기하는 거지만 이런 형태로 일 처리하는 경우가 자주 있으니까 익숙해지라는 차원에서 scanf보다는 이 getLine 혹은 getC, getS 이런 함수를 더 많이 쓴다라고 하는 그런 점을 보여주기 위해서 입력 방법을 달리한 예제 프로그램을 내가 만들어 본 겁니다. 자, 이 프로그램에서는 몇 개의 데이터를 받아들일 것입니까? 이걸 안 물어보기 때문에 파일 끝을 만나면은 이제 작업이 끝나게 됩니다. 근데 보통 데이터를 집을 때 파일 끝을 어떻게 표시를 하냐면은 컨트롤 Z로 표시를 합니다. 컨트롤 Z가 논리적으로 end of file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져가지고서 파일 끝을 갖다가 의미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실행을 시키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12. 자, 이렇게 쳤다라고 치고 여기서 더 이상 이 상태에서 더 이상 데이터를 집어넣기 싫으면은 여기다 컨트롤 Z를 누르라는 거예요. 컨트롤 Z를 누르고 리턴을 치게 되면은 데이터의 끝을 만나게 돼 가지고 그 소팅된 결과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보통 입력의 어떤 개수를 표시할 때 이렇게 맨 마지막에 컨트롤 Z로 표시하는 경우가 있다. 요거 아마 다음 수업 시간에 내가 또 설명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똑같은 인티저 소팅을 하되 입력 방식을 좀 달리한 방법, 그런 경우에 사용법을 갖다가 내가 보여준 겁니다.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그 다음 프로그램 36번째 프로그램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자, 36번째 프로그램은 이것도 똑같이 소팅 프로그램입니다. 이것도 똑같은 소팅 프로그램인데 이번 소팅 프로그램의 주제는 뭐냐면은 문자열 데이터. 보통 우리가 소팅을 할 때 숫자만 소팅하는 게 아니라 또 뭘 해야 됩니까? 문자열에 대해서도 소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사람 이름들 같은 거 그거 기준으로 소팅을 할 필요가 있으니까 그거 소팅할 때 이제 하는 겁니다. 대체적인 내용은 윤곽이 똑같습니다. 대체적인 윤곽이 똑같은데 실행 내용은 이렇게 이제 사람 이름들을 줬을 때 사람 순서대로 소팅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뭐 알고리즘은 거의 똑같으니까 여러분들 그냥 내가 설명을 안 하고 대충 설명을 안 할 테니까 코드를 읽어보면서 좀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 캐릭터 포인터 어레이를 만들어 놨어요. 이거 사람 이름들 저장하기 위해서 쓴 포인터들이다 하는 거죠. 사람 이름들. 자, 사람 이름들 쓰기 위해서 뭡니까? 다이내믹 로케이션을 이용을 해가지고 스트링 카피 해가지고 사람 이름들 저장하기 그렇게 하고 그 사람 이름들에 대한 소팅을 하기 위해서 이 sort 함수의 시그니처 포멀 파라미터 부분이 좀 어떻게 처리되어 있는가 하는 걸 유심히 보라는 겁니다. 포인터의 어레이를 가리키는 포인터 v라고 하는 걸 써가지고 자, vj 플러스 i1 이렇게 하게 되면은 사람 이름들이 저장된 포인터 어레이의 그 엘리먼트를 이용해서 문자열들을 갖다가 소팅하는 용도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요거랑 요거 주의해야 되고 그 다음에 템프 바꿀 때 문자 포인터들을 바꿔야 되니까 캐릭터가 아니라 캐릭터 포인터 그렇게 템프를 설정을 하고 여기 비교를 할 때 그냥 대문자 부등호 표시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스트링 컴페어 함수를 써서 문자열들끼리 비교를 한다. 이런 점 유심히 보면서 한번 여러분 스스로 코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윤곽은 뭐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실행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김태균
이런 식으로 사람 이름, 뭐 영어든 한글이든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들어가고 난 다음에 데이터의 마지막은 컨트롤 Z로 표시한다는 거죠. 컨트롤 Z라고 다 이렇게 치면은 얘네들 이름이 순서대로 이렇게 소팅된 상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 문자열 소팅할 때 코딩하는 스타일, 소트 함수 유심히 보기 바랍니다. 특히 여기 이 경우에는 여기 캐릭터 포인터의 어레이 요거는 똑같은 프로그램이지만은 여기 더블 포인터로 적어놔도 무방합니다. 컴파일 되죠, 그죠? 더블 포인터도 처리해도 무방하니까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할 수가 있다. 요거 지난번에 내가 2차원별 다이내믹 얼로케이션 할 때 인티저 더블 포인터 쓰는 거 한번 소개를 한 적이 있었을 겁니다. 요렇게 하나 어쨌거나 VI라고 하는 인덱스를 이용해서 캐릭터 포인터 포인터 어레이의 엘리먼트를 액세스를 할 수 있다. 그런 점 유심히 보기 바랍니다. 내가 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지만은 이 세상에는 소팅 방법이 무진장 많습니다. 버블 소트, 셀렉션 소트, 인서션 소트 이렇게 굉장히 많은데 아주 기초가 되면서 제일 허접한 소팅 방법입니다. 이 세 가지가 허접하다는 거는 저기 효율성 면에서 퍼포먼스 면에서 좀 성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떨어지지만은 초보자들이 이해하기가 쉽기 때문에 가장 많이 소개가 되는 그런 소팅 방법입니다. 이 세 가지가. 그래서 여러분들 버블 소트, 셀렉션 소트, 인서션 소트는 자유자재로 항상 필요할 때마다 여러분이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이렇게 프로그램 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하기 바랍니다. 내가 인서션 소트는 여러분한테 설명 안 했지만은 이거 다음 학기 자료 구조에 배우기도 할 테지만은 여러분들 웬만하면 내가 이런 거 소개를 하면은 인터넷 뒤져가지고 이해를 해서 프로그램 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 시간에는 버블 소트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